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캐나다의 시티즌랩이란 연구팀과의 화상회의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안은필 기자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토론자로는 신경민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박경신 오픈넷 이사, 김지미 민변 변호사 등이 나섰습니다. 토론과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에 이어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 소속의 연구원과의 화상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시티즌랩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즉 RCS를 구입해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연구팀입니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토론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원을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정보기관의 무능입니다. 정보기관은 그 특성상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을 자랑하는 것도 정보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법적인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한 무능입니다. 네, 박경신 고려대 교수죠. 오픈넷 이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감청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언론들도 감청과 해킹을 혼용해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감청과 해킹은 구분이 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감청이 단순히 실시간 통화 내용이나 문자 등을 엿본다라는 의미라면, 해킹의 경우엔 해당 단말기를 조작해서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박 이사는 이에 대한 예로 최신 해킹 기술인 자동차 해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물론 원격 연결이 가능할 경우이긴 하지만 해커가 마음만 먹는다면 에어컨을 조종하거나 음악을 트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엑셀을 밟거나 핸들 조작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통신기기의 통제권을 아예 탈취하는 방식의 감청까지 허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그 한 사람의 통신기기의 통제권을 아예 탈취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닐까. 박 이사는 또한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여부에 주목하는 시각에 대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국과 외국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외국인의 서버에 내국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외국 통신망의 해킹을 통해서 내국인의 정보를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논쟁도 보면 내국인은 안 되고 외국인은 괜찮다. 그래서 해킹이 가능한 어떤 그 대상을 해킹이 가능한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 그 구멍을 통해서 내국인에 대한 해킹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해킹 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킹 수사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고 국외건, 국내건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토론회에 이어서 그 시티즌랩 연구원과의 그 화상회의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 연구원과 전자개척자재단의 네이트 카르도조 자문 변호사와의 화상회의였습니다. 빌 연구원은 시티즌랩의 RCS에 대한 추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의 21개 국가가 RCS를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는 억압적인 정권으로 알려진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RCS를 이용해
민간인을 해킹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빌 연구원은 RCS를 구매한 정부가 어떤 방식이든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에 국정원의 해킹 기록이 남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선 해킹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객사가 수집하는 정보는 독립된 시스템에서 보존되고 그 시스템에 해킹팀이 접근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자료 속엔 국정원의 해킹 기록이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의 해킹 기록은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 보존돼 있을 거라는 건데요. 즉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스스로 꺼내지 않는 한 진상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보위가 다음 달 그 기술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국정원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기술 간담회를 갖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로그 파일 등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간담회 자체가 파행하거나 진행되더라도 깜깜이 간담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로그 파일 공개 요구에 대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민간 전문가로부터 외부 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겠다고도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부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자료 제출이 없다면 기술자 간담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불투명합니다. 지금 어저께 기술 간담회에 대해서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지만 6개의 종류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 똑같은 상임위원회 깜깜이듯이 기술 간담회도 깜깜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기술 간담회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사전 정보는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 파일의 종류, 삭제 파일의 위치, 그리고 로그 기록 3가지 등 총 6가지입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1개의 시민단체들은 오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그리고 나나테크 대표 허선구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네, 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